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안면부 주름 개선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팔자주름에 대해서 이 레디어스와 히알루론산 필러를 비교한 결과 레디어스가 유사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안정성이나 만족도 면에서 조금 더 낫다라는 결과를 가진 논문이었어요. 저희가 레디어스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실제로 레디어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안정성과 효과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1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최근에 한 3배 정도 시술량이 늘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시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레디어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Q&A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것들이니까 끝까지 들으시되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레디어스 받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원인이 뭘까요? 일단 이거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이런 질문할 때가 제일 제가 답변 달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용량은 얼마 받았는지, 어느 부분 받았는지, 몇 번을 받았는지, 고민이 뭔지 그걸 다 알아야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고민과 여기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볼이 꺼져서 땅콩형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레디어스를 받았을 때 생각하는 만약에 기대치가 이만큼 차는 거예요. 그런데 레디어스는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시술이나 상담할 때 플랜을 짜드릴 때 여쭤보는 게 얼마나 변하고 싶은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시술로 인한 것과 비슷해졌을 때 시술 만족도가 높아져요. 보통 레디어스를 받을 때 가장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하나가 볼륨이에요. 풍선이 있을 때 공기가 차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얇아지면서 바람이 빠지죠. 근데 이 바람이 빠지는 걸 채우는 거는 보통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게 좋아요. 근데 레디어스나 이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가 하는 역할은요, 지방도 일부 생성하는 것들도 있지만 풍선 자체를 좀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받으셔야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필러를 요즘 너무 무서워들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은 아주 소량의 필러를 이용해서 좀 효과를 극대화하자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두 번째는 용량과 희석 비율. 레디어스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주사가 1.5cc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유효 성분인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있고 그거를 이동해주는 캐리어라는 CMC가 있는데 초기에 그 CMC가 길게는 한 달 정도 볼륨을 유지하고 그 사이 안에서 카아 성분들이 막 콜라겐 생성을 하는 그런 원리인데 많이 쓰였고 그만한 케이스가 많고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케이스도 많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거든요. 근데 옛날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거 원액으로 썼을 때,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작용을 확 줄이기 위해서 이걸 희석해요. 근데 희석 비율을 1대1로 해서 얘를 3cc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얘를 4.5cc로 만들 수도 있고요, 6cc로 만들 수 있어요. 볼륨을 살짝 채우면서도 재생을 원한다면 좀 더 되직하게 만드는 거고, 그냥 피부 탄력만 있으면 돼, 모공이나 잔주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면 점점 더 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희석 비율로 얼마나 많은 용량을 어디에 치료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1대1로 희석했을 때 이 내측을 하나로 채우거든요. 근데 얼굴 전체를 만약에 1대1로 희석한 거를 다 채운다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원하는 게 볼륨인데 내가 1대 막 4로 해서 묽게 해서 전체에 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내가 원하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CMC라고 하는 겔이 있어요. 얘는 콜라겐을 생성한다기보다는 초기에 볼륨감을 생성하고 이런 입자들이 뭉치지 않게 고르게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한 2주에서 4주면 빠지거든요. 근데 그 초기에 빵빵했던 그게 진짜 효과인 줄 알고 이 CMC가 없어졌을 때 효과가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콜라겐이 생성되는 데는 적어도 한 달이 걸리거든요. CMC는 빠졌는데 아직 콜라겐이 생성은 안 됐어. 그 사이, 그 시간이 조금 효과를 못 느끼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약간 1번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았을 때예요. 상담하다 보면 레디어스를 아예 받으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뭐였냐면 팔자가 깊은 분이었는데, 팔자가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의 볼륨과 처짐이 개선이 돼야 이 팔자 고랑이 덜 티나는 분인데 여기를 채운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채우면 사실 순간적으로는 덜 티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얼굴이 커지거든요. 이뻐지지가 않아요. 단순한 국소적인 부분만 개선한다고 비율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랑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맞아야 확실하게 효과 보나요? 한 번만 맞아도 효과 있나요? 한 번 맞는데 90만 원은 하던데요. 이 질문을 조금 더 분석하자면 두세 번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데 더 많이 해야 됐나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많이 상이한 것 같아요. 이런 시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게 있고 크지 않은 시술들이 있어요. 대략 보면 크지 않은 시술들은 시술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인 것 같고요. 시술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시술들은 가격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아마 알아보신 데가 그래도 잘 신경 써서 해주는 데가 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시술은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은 보통은 한 3번 정도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가족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한 2번. 2번. 2번만 먼저 받아봐라. 그 다음 효과가 너무 좋았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나한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3번.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는 이 2번 받는 분이 제일 많긴 해요. 2번 받고 나머지 부분은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 3번까지 안 가더라도 만족할 수 있게 좀 하는 편이고, 이런 방법을 싫어하는 분들은 3번을 받긴 하죠. 근데 한 번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받지 말라고 해요. 한 번으로 단기 효과는 있거든요. 유지적인 면이나 이거의 효과를 진짜 보려면 조금 부족한 횟수 같아요. 3번째 질문.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 시술 후 경락 마사지나 고온 고주파 시술해도 되나요?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약간의 자연스러운 볼륨과 이런 피부 탄력이 그린 건데, 어떤 게 기준인지에 따라 좀 다르고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항상 시술하고 나서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지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거고, 콜라겐은 언제나 노화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술을 받아도 그 뒤에 정말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들을 막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더 오래 가는 거고요. 나는 그냥 시술 받았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생활해야지 라고 하면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어요. 피부 탄력이나 볼륨 효과는 임상적인 좀 기준인데, 한 번 정도 받았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번 정도 받으면 요게 한 12개월. 그래서 뭐 길게 내가 관리 잘했다면 뭐 1년 반년까지. 근데 이게 또 똑같이 3번 받으면 길게 더 유지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또 언제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관리를 충분히 잘했는데도 탄력이 있고 예전에 효과를 좀 느끼고 싶을 텐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한 번씩 받으시면 그래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받는 건 저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얼굴에 뭔가를 넣어서 시술한다는 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에 적당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락 마사지나 고온 고주파 해도 되나요? 시술 후에 언제 하는지가 조금 중요하긴 하거든요. 적어도 시술 이후에는 2주 정도는, 이 안에는 좀 다른 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러고요. 너무 급한 게 아니면 4주까지는 조금 좀 지켜보셔라. 여기다 주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진짜 강하게 밀면 얘는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밀려요. 얼굴에도 구획이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는 게 막 여기 가거나 여기 갈 수는 없어요. 구획 안에서는 움직이겠지만 원하는 부위에 디자인을 해서 넣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나는 경락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면 한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피하시고 그 뒤에 조금씩 살살 받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고온으로 하는 시술들, 고주파, 리프팅 같은 것도 이것도 한 달 이상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하지만 얘도 염증 반응이 아주 미세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열을 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최소한 4주는 피해주시는 게 좋다. 정말 급하면 안정된 상태라면 2주. 근데 이것도 어떤 시술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상의 받아보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째, 통증은 어떤가요? 보톡스 정도일까요? 이것도 통증도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주관적인 기준이 너무 다르거든요. 네. 통증을 좀 덜 아프게 맞는 방법도 많아요. 보통은 마취 크림. 근데 얘는 피부 정도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술이 이루어지는 건 이 밑에 피하거든요. 거기에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도 처음에 들어갈 때 자극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주사 마취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뭐 신경 마취가 있고, 아니면 국소적으로 시술할 부위를 얇게 마취를 하면 통증이 적어질 수 있고, 3번째는 이것도 아파 그러면은 질소가스 마취가 있어요. 이게 스마일가스 마취인데 치과에서 애기들 진정할 때 쓰는 건데, 이런 방법도 있고, 수면이 있는데 저는 이건 안 추천드리진 않아요. 시술할 때는 디자인도 해야 되고 같이 좀 대화를 하면서 원하는 정도로 시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실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 많이 안 아파하시고, 대부분은 저희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통증이 실제로 보톡스가 더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얘 통증은 이렇게 아프다면 보톡스는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술자마다 다르고, 유착이 많이 되거나 이전에 시술 많이 받았던 분들은 실제로 들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통증도 조금 더 많고 시술 시간도 길어질 수가 있어요. 실리프팅을 계획하고 있어요. 실하기 전에 시술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후에 시술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를 바로 플랜을 짜드려야 되는데 이분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고민 부위를 듣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일정 같은 거나 이유를 들어요.
고민 부위를 들으면 왜 고민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플랜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저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플랜대로 가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외국에서 잠깐 뭐 한 달 오셨는데 한 번에 전 다 해야 되면 그러면 한 번에 다 해요. 근데 여기서도 실리프팅 먼저 하고 레디어스 하신 분도 있고요. 레디어스 하고 실리프팅 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실리프팅만 해서 해결된 부분은 이것만 먼저 해요. 이거 먼저 해보시고요. 그때 부족한 부분이 이건데 그게 만약 고민되시면 이거 합시다. 여기서 멈추는 분도 있고요. 여기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고민 부위가 처진 건 아니고 그냥 레디어스 채우기만 하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레디어스 먼저 해봅시다. 그리고 그게 개선되면 실은 굳이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결론은 어떤 거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거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좀 적은 시술로 만족하면 좋잖아요. 먼저 했을 때 더 효과적인 걸 저는 먼저 추천을 드리거든요. 안녕하세요. 레디어스를 앞볼이랑 코 바로 옆쪽 음품 파인 곳에 넣었습니다. 2개를 넣었는데 코가 퍼져 보이고 코가 약간 들려 보입니다. 약간 원숭이처럼 보이는데 붓기라고 하며 1, 2주 뒤에는 괜찮아진다는데 정말 괜찮아지나요? 만약 안 괜찮아지면 이거는 어떻게 돌리나요? 이것만 봐서 추정하기로는 1.5cc 하는 시린지 2개를 사용했다 라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부위가 앞광대 꺼짐 그리고 여기 팔자 이 부위를 좀 시술하신 것 같아요.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너 어떻게 시술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수화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궁금하죠. 처음에 이게 염증성인지 비염증성인지 일단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이 있고 붉어지고 좀 붓기가 있다, 열감이 있다 하면 염증성이라서 그럴 때는 항생제를 좀 드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없는데 단순 붓기만 있다 그럴 때는 조금은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안 없어지면 그 병원에 내원하는 게, 그리고 처음에는 볼륨감이 확 있는 게 그 CMC 겔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시술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볼륨이 있는 것 같아요, 부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실제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게 염증성인지 뭐 비염증성인지 확인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 처음에 CMC 겔에 의한 볼륨감이라면 좀 안심을 시켜드려요. 한 2주 정도, 한 4주 정도 지켜보시면 가라앉을 겁니다. 그 뒤에도 단단하게 만져지는 게 있거나 문제가 되면 그때 거기에 대한 처치를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 다만 CMC 겔 때문에 있는 붓기는 가라앉는다. 한 달 후에도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그거는 좀 시술하는 병원에 분명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레디어스 가격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성비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효과는 진짜 좋은데 가성비 대표자 보톡스 같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재료도 비싸기도 하고 시술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차가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고 플랜이나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좀 맞는 곳에 가서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댓글에 가격은 묻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가격 노출하거나 좀 병원명 노출하는 건 조금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원장님 이제 직접적인 가격 말고 힌트를 주면 어떨까요? 힌트? 보통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고 저도 막 찾아봐서 통계 낸 게 아니라서 그냥 상위 평균 내면 제 생각에는 한 60 중반부터 100 초반 그 정도 같아요. 이 평균 가격대가 내면 한 7, 80 정도? 근데 이것도 이제 한 번 받냐, 뭐 두 번 받냐, 세 번 받냐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달라져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딱 한 번 받는 기준으로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은 원리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실제적으로 저 유튜브 영상 통해서 댓글 다신 분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답변 드려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질문에 답변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도 최대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빛났던 순간을 위해 빛나는 순간을 함께 아는 닥터요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